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비즈니스 노트북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HP 엘리트북 울트라 G1Q입니다. HP의 새로운 AI PC인데요, 이 녀석 어떤 게 특별한지 딱 소개해 드릴게요.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이름 들어보신 적 있죠? 바로 스냅드래곤이에요. 그게 바로 이 노트북에 들어갔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 프로세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굳이 스마트폰 칩을 노트북에 넣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 프로세서는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전력 효율이 뛰어나서 그렇습니다. 배터리를 굉장히 적게 먹으면서도 성능을 효율적으로 뽑아주는 거죠. 요즘 스마트폰들 성능들 정말 좋고 배터리 오래 가잖아요. 그거랑 딱 비슷한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노트북은 AI 작업에도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AI PC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야겠죠. 기존 PC에 들어가던 뭐 CPU, GPU 이거 외에도 AI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NPU가 탑재된 제품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이 그래픽을 담당하는 거, 전산 처리를 담당하는 거, AI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CPU나 GPU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고서 AI 성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AI PC에서는 이 NPU 성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면 이게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I적인 뭐 생성형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절약해 주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이는 이 로고가 HP 제품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의한 코파일럿 플러스 PC에 해당하는 45탑스 이상의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로고라고 해요. 이 탑스라는 거는 초당 수행할 수 있는 AI 연산수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작업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45탑스라고 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NPU 중에서는 가장 빠른 노트북용 NPU입니다. 지금 이 정도 단위는 퀄컴의 스냅드래곤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새로운 기술로 좋아지는 점도 생기긴 하지만 반대로 좀 부작용도 생기긴 하죠. 이 AI PC 시대가 열리면서 보안 영역에서는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해요. 일반인들도 챗GPT를 악용해서 악성 코드를 만들 수가 있고 사이버 공격 같은 걸 시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이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솔루션 탑재가 중요하게 된 거죠. HP 엘리트북 울트라 G1Q에는 독일의 안티바이러스 테스트 인증에서 최상의 스코어를 기록한 HP 보안 프로그램을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노트북으로 뭘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NPU를 활용한 AI PC의 대표적인 기능 이 세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HP AI 컴패니언, HP 엘리트북 울트라 G1Q에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개인 비서 같은 거예요. 챗GPT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체적으로 챗GPT 4.5 기반의 AI 챗봇이 있어서 이걸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긴 문서를 요약해주고 AI 컴패니언을 업무용으로 활용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대화당 8회까지만 된다는 제약이 있고 이전 대화는 기록이 안 된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유료 버전인 챗GPT 4.5를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 굉장히 좀 유용했던 기능들을 좀 뽑자면, 우선 AI가 정말 잘해주는 게 문서에 대한 번역 그리고 요약이죠. 실제로도 사용하면서 정말 유용했습니다. 긴 문서에 대해서 핵심을 파악하고 빠르게 읽어야 되거나 계약서처럼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경우, 그럴 때 바로 HP AI 컴패니언으로 요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으로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요약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주의해야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몇 초 만에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좀 그나마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 읽을 수는 좀 있죠. 근데 영어나 아니면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3 외국어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계약을 비즈니스상으로 해야 된다, 원어민 수준이 아닌 이상 좀 막연하게 두렵더라고요. 이럴 때도 정말 유용하게 번역을 해주고 중요한 내용도 파악을 해줍니다. 사실 외국어로 된 논문이나 정보 같은 거 파악할 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외부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안에서 좀 걱정을 덜 수 있는 HP 노트북 내부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키보드 자체에 코파일럿 키가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코파일럿을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도 챗GPT를 기반으로 하지만 AI마다 조금씩 사용성이 다르죠. 특히나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365랑 관련이 있어서 매일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다양한 문서들이 기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AI를 통해서 외부 회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실시간 번역과 라이브 캡션이에요. 44가지의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중국에 업무적으로 좀 연락을 할 일이 있었는데 이게 있다
있다면 실시간 온라인 미팅에서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우리도 AI 번역기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조금 더 발음을 또박또박 하거나 좀 정제된 문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천천히 그리고 또렷한 문장으로 이야기해주면 소통을 이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500만 화소랑 IR 카메라가 탑재돼서 윈도우즈 헬로우를 쓸 수 있고 AI가 자동으로 배경을 흐리게 하고 카메라 앞에 화자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프레이밍을 해줍니다. 확실히 이걸 사용하니까 NPU 사용량이 늘어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회의할 때 이 AI가 주변의 노이즈를 인식해서 카페 소리라던가 주변 소음들 이런 것들을 알아서 차단을 해줘요.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에 도움되는 AI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뭐 이쯤 되면은 좀 아시는 분들은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아 그래, AI 노트북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거 좋겠어, 알겠어. 근데 암 프로세서면은 기존의 윈도우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나? 이걸 궁금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암 기반의 프로세서가 노트북에 들어가는 노력은 10년이 더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좀 외면받았던 그 이유, 그것 중에 가장 핵심은 호환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일상적인 프로그램은 아주 잘 돌아가요. 윈도우 11 암 버전이 따로 있는 만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들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은행부터 정부24 이런 공공기관 사이트, 거기다가 어도비 프로그램들 요거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먼저 은행의 경우는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설치가 안 돼도 이용하는데 무리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홈택스처럼 꼭 한 번씩은 써야 하는 홈페이지, 여기에서도 정상적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됐습니다. 세금 계산서까지도 발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과연 어도비가 잘 되는가 요거였는데 일단 포토샵 잘 됩니다. 암 아키텍처 네이티브로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도 설치를 해봤는데 암 기반으로는 아직은 지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정보를 찾아보니까 지금은 인텔 기반으로 설치가 돼서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 무슨 소리냐, 그래서 잘 된다는 거냐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에뮬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컴퓨터 내부에 번역기 같은 걸 써서 돌아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 기반과 인텔 기반 이런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간단히 편집을 해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2024 버전으로 설치되는 게 아니라 2023 버전으로 설치되더라고요. 아마 네이티브로 돌아가게 된다면 편집에서도 좀 더 쾌적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일부 전문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아직은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 업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특정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암 CPU 땡땡땡 프로그램, 암 프로세서 땡땡땡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봐야 되고, 개인 회사 단위에서 제작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서 확인이 어렵다면 직접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HP 엘리트북 울트라 지원 Q 요거의 여러 가지 A 기능들을 앞서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노트북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스펙들도 좀 살펴봐야겠죠. 일단 제품 구성품은 심플합니다. 노트북 본품, 충전 어댑터 이렇게 있는데, 충전 어댑터는 65W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바디에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라서 외부 미팅을 가거나 그럴 때 고급감을 주기에는 충분해서 비즈니스 노트북의 정석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측했을 때 약 15mm 정도의 두께감입니다. 무게도 실측했을 때 1.3kg 정도예요. 포트 구성은 40GBPS를 지원하는 C타입 포트 1개, 10GBPS를 지원하는 C타입 포트 1개, 그리고 우측에는 USB-A 타입 1개, 3.5mm 오디오 잭이 있습니다. 이게 포트 구성이 좀 많지는 않아서 내부 사무실에서 사용할 때는 USB4 포트에다가 허브를 물려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좀 느껴졌던 점 중에 하나는 이게 진짜 조용하고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영상 편집이나 뭐 포토샵 사진 편집 같은 거, 이런 무거운 작업을 할 때는 크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뭐 문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 전력 이럴 때는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체감상 일반 윈도우 노트북의 경우에는 아예 저전력 모드로 강제로 하지 않는 이상은 대기 전력 시에도 꽤나 빠르게 배터리가 소모가 되는데, 이거는 워드나 엑셀처럼 좀 가벼운 업무용 문서 작업을 할 때에는 한나절 정도는 별도로 충전기가 필요 없었어요. 비즈니스 출장을 다니면서 이동 시에 영상 시청이나 아니면 문서 작업 이런 가벼운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풀 충전을 해놓으면 콘센트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암 프로세서가 전성비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런지 갑자기 펜이 횡 돌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이게 일반 윈도우 노트북을 미팅 때 좀 들고 다니다 보면은 조용한 회의실에서도 갑자기 뭐 작업도 안 했는데 횡 도는 경우가 있어서 좀 민망한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평소에는 펜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아서 이 점도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트북을 누구에게 추천해
탑승할 수 있을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출장이나 미팅처럼 좀 외부 이동이 많은 분들, 긴 배터리 타임을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AI 기반으로 여러 가지 생산성 도구들을 업무에 자주 적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